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게 네.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이거 어떻게 서류 준비가 돼야 됩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명품 마곡지점의 반수현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타이밍 잘 맞추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세무사님을 모신 이유가 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벤처 투자를 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분들께서 연말정산을 하시면서 난항을 겪고 계십니다. 네, 원래 네, 벤처 네. 투자 하시고 나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게 네.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법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네. 네. 네, 어렵지 않고요. 일단은 가장 큰 난관은 저는 네.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근로자 분들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세무대리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이런저런 내용들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왔기 때문에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이게 어떻게 감면이 되고 어떤 프로세스로 감면이 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회사의 일반 기업체에 격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조금 특이한 특별한 케이스를 다 알고 계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예, 네. 아무리 이제 공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접해보지 않으면 그냥 기억에서 어느 정도는 좀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격리 담당자가 어려우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근로자분은 더 어렵게 느껴지시겠죠.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서류 요청하고 네. 이런 게 다 다르신 거예요. 네. 어떤 분은 뭘 주세요, 어떤 네. 분은 뭘 주세요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네. 저희는 그 서류를 이제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면 되는데 네. 저희도 처음 들어보는 서류이고 또 이분은 이 서류, 이분은 이 서류니까 아니 법적 서류만 준비해서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 어떻게 서류 준비가 돼야 됩니까? 일단은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국가, 즉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정 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출자 등 투자에 대해서 소득 공제 신청서와 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인 투자 확인서 네. 또는 출자 확인서만 있으면 되고 그것만 제출하면 된다라고 법에도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회사나 혹은 뭐 일하시는 그 근무지에서는 네. 다른 서류들도 계속 요청을 하느냐? 이거는 회사의 프로세스랑 관련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이 공제 신청서나 공제 신고서의 양식이 다를 수 있고요. 법정 서식이 아니라 네. 그냥 본인들이 편하게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서식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정확한 서식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그럼 이걸 어떤 걸 받아야 우리가 이걸 공제를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해져 있는 꼭 서식이면 좋겠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류에다가 기재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에다가 입력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획일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건 획일화되어 있지만 네. 기업체에서 받는 근거 자료라든가 공제 신청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획일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더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사실 뭐 벤처를 작년에 인증받았고 네. 올해 처음으로 투자하신 분들에 대한 소득공제 업무를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 네. 서류 준비를 이렇게 해드리고 네네. 있는데 저희도 처음인데 이분들도 처음이시고 그 그렇죠. 회사의 네. 담당자분도 처음이시다 네네. 보니까 네. 저희는 벤처 투자 확인서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또 서로 다 조금씩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리를 네네. 하자면 네. 세무서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네. 출자 등 투자 확인 소득공제 신고서, 벤처 투자 확인서 네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네. 잠깐 저희 사진을 보면 네. 이런 걸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네. 당신께서 근무하시는 곳에서 네.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한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투자 실적 확인 요청서, 뭐 투자 또는 출자 확인서 2부 기업의 뭐 법인 등기부 등본, 투자 명세표, 주금납입 증명서 뭐 이렇게 막 있어요. 네네. 회사마다 약간 양식이 달라서 그런 걸까요? 일단은 제가 이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을 보면은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눠져요. 네. 첫 번째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고 싶으면 네. 공제 신청서와 투자 확인서 두 가지만 제출을 하면 돼요. 네, 그런데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요,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센터장님, 네. 투자 확인서 어디에서 받아야 되죠?
투자를 받은 회사가 투자하신 분에게 그렇죠. 드려야죠. 네. 그러면 저 투자 확인서를 발급을 받는 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투자 받은 회사가 해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러면 저 부분은 사실은 근로자이신, 투자자이시면서 근로자이신 분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도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거나 혹은 격리 담당하시는 분이 저 서류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착각을 하셨을 수도 있죠. 그냥 그분께서는 이런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네. 투자 확인서가 필요한데 네. 그거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하니까 그걸 가지고 오세요 네, 네. 라고 얘기를 들으셨고 네. 또 저희한테 이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얘기가 전달됐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마도 격리 업무를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네. 투자 확인서 발급도 회사에서 해야 되는 줄 이제 착오를 일으키셨을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발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불가능하죠. 아. 투자를 받은 회사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네. 보통 이제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을 보면 담당자에게 뭔가 서류를 전달을 해주면 네. 그 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담당자가 전산에 입력하는 경우가 있고 네네. 또는 근로자가 그 전산에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네.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 많은 분들께서 입력하다가 실수하면 네. 이거 나 소득공제 못 받고 날아가는 거 아닌가 라는 네네네.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담당자한테 문의를 하시겠죠. 네네. 저 이거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답변이 근로자가 입력하고 근로자가 책임지는 네네. 겁니다 라는 말을 듣는 네네. 순간 손이 벌벌 네네네.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은 납세 의무는 납세자한테 있고요. 네. 모든 책임은 납세자한테 있는 게 맞습니다. 네. 다만 지금 연말정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연말정산이라고 하면은요, 흔히 뭐라고 생각하세요? 센터장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이라고 하면은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급여에 대해서 세금을 정산해가지고 네. 환급받거나 혹은 추가로 내야 되거나 네.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일단은 의미는 그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원래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한은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그쵸. 네, 그런데 우리 연말정산 보통 몇 월 달에 해요? 1월 달에 서류 준비해서 2월 달에 그렇죠. 제출하고. 네네. 그래서 2월 급여에 반영해가지고 네. 환급받거나 혹은 추가로 납부하거나 네.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요. 근로자들은 일단은 당연히 근로만 제공을 하고 급여를 원천징수에서 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뭔가 납세 협력 비용을 들여야 된다면 사실은 그 수많은 근로자분들이 비용을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납세 협력 비용이 뭐예요? 납세 협력 비용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주시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무사들이요? 그렇죠. 네네. 네, 세무사님께 드리는 거. 네. 그래서 근로자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비용을 들면서까지 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기 그렇게 때문에 복잡하지 않으니.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 대행해서 해. 다만 그게 5월 달에 하면 너무 한 번에 몰리니까 2월 달에 연말정산 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해라고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효과랑 동일하긴 합니다. 네. 다만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5월 달에 신고한 걸로 봐주겠습니다 라는 의미고요. 만약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뭔가 잘못 입력을 했다거나 네. 아니면 내가 공제를 받았어야 되는데 공제를 못 받았네 라고 한다면 5월 달에 다시 재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개념은 아니고요. 정상적인 신고 기한 내에 내가 다시 예전에 오류가 있었던 거를 그냥 바로 잡아서 정상적으로 다시 재신고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놓치셨거나 잘못 입력돼 가지고 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5월 달에 다시 신고한다고 해서 가산세가 나온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뭔가 마음이 한결 놓이는 것 같고요. 아, 제가 이게 왜 네네. 중요했었냐면 네네. 근로자분들께서 문의 주실 때 이제 저희는 고객분들이시잖아요. 네. 전산이 다 다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막 이렇게 보는데 사실 잘 모르겠는 네, 거예요. 네, 그 네. 전산의 그 창 부분 일부분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네, 네. 다 다르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안내를 못 드리고 네. 근로자분도 모르시고 담당자는 근로자 책임이라고 하니까 되게 무서웠거든요. 네, 근데 네. 만약에 이게 회사의 각각의 전산이 아니라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처럼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네. 홈택스에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다 동일한 시스템 쓰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는 실수하지 않고 저희가 잘 안내드릴 수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을 받기에는 행센에서 아무래도 고객분들의 문의가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가 세무대리인이긴 하지만 네. 저희 입장에서도 만약에 동일한 질문을 받는다면 저희도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이나 링크나 프로세스나 혹은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희도 직접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해봐서 아 이게 맞구나라고 경험으로 쌓지 않는 이상은 하나하나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행센 이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걸 저도 들었고 사실은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일일이 모든 프로세스를 저희가 다 보고 경험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이거를 너무 이번 연말정산에만 포커스를 맞추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일단 마음이 한결 좀 놓이는 마음이 들고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네. 보통 저희가 2월달에 연말정산하면 빠르면 2월에 환급되거나 네. 또는 3월에 환급되거나 네, 네. 이렇게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2월달, 3월달에는 벤처투자소득공제 적용이 제대로 안 됐다면 네. 환급을 못 받으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5월달에 신고를 하게 되면 네.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환급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월 31일까지가 신고 기한이기 때문에 네.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환급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네, 그래서 보통은 6월 중에 환급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 휴가 비용이 제대로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 뭔가 세무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우리의 무능이 아니었을 수 있다. 네, 네. 계속 저희 스스로를 채찍질을 엄청 네, 했거든요. 네, 왜 네. 이걸 해결하지 못하느냐 행세는. 네, 네.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드리니까 고객분들도 좀 궁금한 게 계속 되셨겠지만 제가 오히려 힐링 받게 된 사례가 아니었었나. 아,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5월달에 홈택스 신고하는 거다 그런 거 안 해봤고 할 줄 네, 모른다라고 네. 하시면서 그 또한 또 염려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하나의 통일된 전산이기 때문에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준비를 잘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워놨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직접 못하겠다 매뉴얼을 준다 하더라도 못하겠다라고 할 때는 또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세무사님들이 신고 대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만 받으면 어차피 홈택스에 입력되는 자료와 제출되는 프로세스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대행해서 마음 편하게 네. 예, 돈 환급만 받으실 수 있게끔 네. 처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골머리 쓰면서 뭘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셔서 저희가 매뉴얼 드리는 거 드렸을 때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 나 진짜 총 못하겠다. 그런 경우는 옆에 계시는 또 그 소득세 신고의 달인이십니다. 네. 그래서 신고 대리를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절세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우리는 익숙하지만 네, 네, 그쵸. 대부분 네, 네. 국민들은 어색한 거죠. 맞습니다. 세무대리인 분들도 네. 사실은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게 흔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네, 그만큼 맞습니다. 저희가 또 유니크한 뭔가 재테크 절세 방안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한 뭔가 반증이지 않나 네, 하는 맞습니다. 생각으로 좀 네. 억지로 긍정적으로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